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용의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아침 저녁 큰 일교차로 감기 걸리기 쉬운 날씨입니다. 오늘 서울 지역 28도까지 오르면서 자외선도 강해집니다. 이럴 때 곡식이 여물기에 가장 좋은 날씨라고 하죠. 오늘도 뉴스라이브 서울 경기 지역 잘 여물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31일 박용의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요진건설 특혜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고양시의회 조사특위가 위원장 자리를 놓고 여야 갈등으로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아파트 통과 외부 차량의 통행료를 받던 아파트에게 관할 지자체가 돈을 받지 말라며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중랑구 신내택지지구내 학교 용지가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사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도자료 팩트체크해서 점검합니다. 서울 원지동 추모공원 인근 주민들이 8년 전 서울시가 약속한 종상향 약속을 이행하라며 집회를 개최했습니다. 고양시의회가 지금 이 시각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특위를 구성해 건설사 특혜 의혹을 규명하겠다는 건데 임시회조차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상범 기자. 네, 고양시의회 본회의장에 나와 있습니다. 본회의장이 조금 썰렁해 보입니다. 먼저 이 현재 고양시의회 현장 분위기 좀 전해주시죠. 네, 임시회는 오는 오전 10시에 개회될 예정이었는데요. 예. 네, 보시는 것처럼 1시간이 넘긴 지금 이 시각에도 임시회는 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본회의장에는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야당 소속의 일부 의원들만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예. 집행부도 언제 임시회가 개회될지 몰라서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방금 전에는 본회의장에서 여야 의원들이 모여서 한 차례 설전이 오갔습니다. 현재 고양시회는 임시회 개회 여부를 두고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예. 지금 지연되고 있는 고양시회 임시회 모습을 여러분 보고 계시는데 이상범 기자, 임시회가 파행하는 이유 무엇 때문이죠? 네, 자유한국당이 주축이 돼 발의한 요진 개발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때문입니다. 예. 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본회의 참석을 불참하면서 파행이 거듭되고 있습니다. 여야 양당의 주요 쟁점은 특위 구성 인원과 위원장 선출, 특정위원 배제 등 세 가지였는데요. 예. 대부분 합의를 이뤘지만 위원장 자리가 관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기존 합의대로 위원장 자리를 달라고 주장하는 반면 한국당과 소수 정당은 조사특위 발의에 한 명도 동참하지 않고서 위원장 자리를 요구하는 건 유명무실한 특위를 만들겠다는 의미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기자, 이 민주당 의원이 참석하지 않더라도 임시회를 열어서 안건을 상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상식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예. 민주당이 없이도 과반 이상인 19명이기 때문에 임시회를 열 수 있는데요. 하지만 임시회 계획 권한은 의장이 갖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고양시의회 의장은 민주당 소속입니다. 현재 의장은 양당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본회의장에 나타나지도 그리고 의사봉을 넘겨주지도 않고 있습니다. 예. 자유한국당이 직무유기라고 주장하는 대목입니다. 예. 저희가 그 요진 관련 특혜 의혹을 몇 차례 보도한 적이 있는데 이 기자가 봤을 때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오늘까지 임시회가 파행된다면 지난 25일부터 시작해서 네 번째입니다. 다음 달 5일부터는 고양시의회가 추경 등 임시회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 특위를 구성하지 못하면 장기간 표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예. 지금까지 고양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상범 기자였습니다. 이 특혜 의혹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이 시민들과 시의회가 나섰다는 보도 엊그제 해드린 것 같은데 이제는 자리 싸움 때문에 조사를 못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고양시의회 연결해봤습니다. 지난달 초부터 아파트를 통과하는 외부 차량들에게 통행료를 받고 있는 성북구의 한 아파트 소식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관할 구청이 통행료 부과가 부당하다며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봅니다. 진기훈 기자. 예, 저는 지금 성북구 도남동에 있는 해당 아파트 단지에 나와 있습니다. 네. 먼저 그곳 아파트의 통행료 논란 간단히 되짚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 아파트는 5,000세대 그리고 거주민만 2만 명에 달하는 아파트입니다. 예. 그런데 이 아파트에 지금 제 뒤로 보이는 이 정문길을 외부 차량들이 수시로 이용하게 되면서 통행량이 굉장히 많아졌고 그로 인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게 된 건데요. 매연이나 소음 그리고 교통 혼잡 등의 피해는 물론이고 지나다니는 주민들과 아이들의 안전도 위험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예. 이 결과 주민들은 피해를 막기 위해서 통행료를 외부 차량들에게 부과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렇게 되면서 외부 차량들은 통행료를 부과하는 것이 굉장히 야박하다. 주민들은 피해를 막기 위한 고육책이다라는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이 논란이 시작이 됐던 겁니다. 예. 지난달 제가 거기 취재했을 때 이 관할구청에서는 아파트 소유 도로기 때문에 아파트 자체적으로 해결을 할 일이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시정 명령이 내려졌는데 그 시정 명령에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구청은 7월 정도까지는 이렇다 할 입장은 취하지 않았습니다. 네. 아파트 내에 있는 도로는 엄연한 주민 공용시설임과 동시에 사유지이기 때문에 예. 구청이 개입할 문제가 아니었다고 판단을 했던 건데요. 하지만 구청의 입장에서도 지금 제 뒤로 보이시는 이 차단기를 설치해서 주민들 스스로 안전을 위해 통행을 차단하는 행위까지는 막을 수 없지만 이 통행을 차단하기 위해서 주차비를 받느냐 마느냐라는 문제를 놓고는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예. 그 고민의 결과 지난 7월 20일자로 이 아파트를 상대로 시정 명령이 내려왔는데요. 그 명령의 내용은 주차비는 받지 말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예.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허가되지 않은 유료 영업 행위를 하는 행위를 중지하라라는 내용이었는데요. 이에 대해 주민들은 반대 성명을 냈고 그 반대의 입장문을 검토한 다음 지난 29일자, 그러니까 그저께입니다. 지난 29일로 2차 시정 명령이 같은 내용으로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주민들은 이 외부 차량을 막기 위해서는 통행료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는 거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지난 8월 18일자로 공동주택관리계획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이 됐습니다. 네. 그 개정이 된 내용은 주민 아파트, 즉 공공주택의 주차장을 통해서도 주차비는 징수가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바뀐 건데요. 단 지자체와 협의 후에 가능하다라는 내용이 붙은 겁니다. 예. 그래서 주민들도 이 지자체와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고 본인들이 관할구청이 이 아파트의 주차장을 관리를 하던 아니면 구청 산하의 도시관리공단이 관리를 하던 하는 방향으로 주차비가 징수될 수 있다면 따르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그 협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이 통행료 징수는 부당함으로 통행료를 징수하지 말라는 구청의 결정이 내려온 것이 문제가 됐던 겁니다. 사실 그 협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시행령대로 한다면 이 협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주민들이 입장료를 받지 못하는 건데 예. 그렇게 되면 또다시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본인들은 그 협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지금 하던 대로 계속 통행료를 받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성북구는 성북구와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 같네요. 자, 진 기자, 앞으로 구청과 주민들은 어떤 대응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네, 우선 구청이 내려보낸 시정 명령대로 9월 8일까지 아파트에서 통행료 징수를 하지 않는 것을 따르지 않는다면 과태료 1,000만 원을 부과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그리고 또 8월 18일에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더라도 지금 이 아파트에서 하고 있는 이 행위는 구청과는 협의가 되지 않은 행위이기 때문에 본인들의 시정 명령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고요. 입주민들은 입주자 대표회의를 열어서 대응책을 논의한 다음 최악의 경우에는 이 과태료 부과의 적합성을 따져보는 소송도 제기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지금까지 성북구 도남동의 아파트 단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진기훈 기자였습니다. 이 차단기 설치는 이 아파트 자율이지만 돈 받는 문제는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아니다, 우리가 주거권을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쉽게 해결되진 않을 것 같네요. 성북구 연결해봤습니다. 보도자료 속 정책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점검해보는 시간, 보도자료 팩트체크입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은 중랑구 신내동의 신내 2택지 지구입니다. 이 부지는 택지 개발 당시부터 학교 용지로 지정된 곳인데요. 하지만 10년이 더 넘는 시간 동안 여전히 학교는 들어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번 보도자료 팩트체크에서 신내동 학교 부지에 얽힌 사연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2014년 중랑구는 특성화고 유치를 역점 사업으로 내세웠습니다. 신내동 학교 부지에 특성화고를 유치해 교육 인프라를 확충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중랑구 신내동 318번지 일대 구가 특성화고를 유치하려는 부지입니다. 지난 2005년 신내 2택지 개발 과정에서 서울시와 SH공사가 고등학교 부지 용도로 지정한 곳입니다. 하지만 특성화고 유치가 구의 본래 계획은 아니었습니다. 2004년 당시엔 자사고 유치를 계획했습니다. 지난 2009년엔 자사고 설립을 희망하는 법인을 발굴했고 재정비 촉진지구 내에 있는 고등학교의 이전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2013년 해당 재정비 사업이 중단되면서 결국 자사고 유치는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이후 2014년 교육청의 자사고 정책이 변경되면서 자사고를 비롯해 일반고 신설과 이전이 불가능해졌습니다. 결국 구는 2014년 특성화고 유치로 계획을 전환했고 이는 민선 6기 공약 사업이기도 했습니다. 그해 10월부터 서울시내 특성화고 71곳을 대상으로 1:1 접촉을 통해 유치를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이 중 대부분의 학교가 이전 계획이 없거나 요건이 맞지 않았고 현재는 한 개 학교와 이전과 관련된 논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따른 비용이 600억 원에 달해 이전을 고려하고 있는 사립재단이 이를 감당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아무래도 예산이 많이 들고 그리고 그 재단들이 좀 영세하다 보니까 자금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더라고요. 지금 현재 진행 중인 학교는 그냥 예산 확보상 좀 시간이 좀 걸린다, 계속 노력 중이다, 이제 그런 상태거든요. 자사고 유치 계획은 무산됐고 특성화고 유치는 수년간 답보 상태를 걸으면서 이 부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자는 일부 주민들의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됐습니다. 또 실제로 몇 해 전엔 이 부지가 다른 용도로 사용될 뻔한 적도 있습니다. 지난 2014년 서울시와 SH공사 주도로 대형 버스 주차장 건설이 추진됐지만 인근 주민들의 반대에 막혀 무산됐습니다. 지난해엔 특성화고를 대신해 중학교를 신설해달라는 요구가 빗발쳤지만 이 역시 학군 수요 부족을 이유로 교육청에서 불허했습니다. 현재는 각원물 형태의 기업 유치 사업 홍보관 건립이 한창입니다. 신내 3지구 내 기업 유치를 위해 비어있는 부지를 1년간 한시적으로 이용하는 것입니다. 결국 12년이 넘게 학교 유치는 제자리 걸음인 상황. 상황이 이렇자 조속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뭐 좀 다른 걸로 활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없으신가요? 있지 왜 없어요? 그렇게 더 좋은 게 들어오면 좋겠죠. 그렇다고 뭐 빨리 뭐라도 좋은 거 하시면 좋지. 그 동네도 후지금 동네인데 사는 게 잘 들어오면 동도 살고 보기도 좋지. 실제로 구는 지난 2014년 집중토론회의에서 특성화고 유치 불가 시 여론조사를 통한 도시 지원시설 유치 등도 검토하겠다는 방안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확인 결과 이 역시도 현재는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게 잡혀져 있으면은 거기에 따라서 이제 저희가 추진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 시한이 되면은 그때 가서 이제 이렇게 하겠다 이제 플랜이 있을 텐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뭐 언제까지 안 되면은 어떻게 하겠다 그렇게 잡혀진 사항은 없어요. 올해 안으로 해당 부지의 특성화고 유치에 대한 서울시의 용역이 이루어질 예정. 이후에도 특성화고 유치가 뚜렷한 진전을 보이지 못한다면 대체시설 검토 등의 조속한 대안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보도자료 팩트체크 김동훈입니다. 어제 오후 4시 20분쯤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불이 나 집안에 있던 77살 이모 씨가 숨졌습니다. 불은 집안 내부 집기류 등을 태우고 약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혼자 살던 이 씨는 평소 거동이 불편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12시 15분쯤 양주시 삼숭동의 한 컨테이너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불로 컨테이너 한 동에 불에 타 4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29일 새벽 1시쯤 서울 대치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 1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주민 8명이 집안에 갇혔다가 구조됐지만 이 가운데 85살 이모 씨 등 2명이 연기를 들이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주택 1층 현관 계량기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뉴스라이브 사건 사고였습니다. 서울시 원지동 추모공원 인근 주민들이 서울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 지역의 해묵은 갈등인
종상향 문제 때문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나선 이유가 뭘까요? 엄정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울 추모공원 인근 자연불락 중 하나인 서초구 봄마을입니다. 과거 주민들은 추모공원 건설을 반대했지만 서울시와의 협상 끝에 추모공원 조성에 결국 동의했습니다. 주민들은 마을 용도 지역 상향을 요구했고 서울시는 이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로부터 8년여가 지난 지금 주민들은 서울시의 약속 이행을 요구하며 거리로 나섰습니다. 박원순 시장님은 항상 만나면은 공무원도 검토 하지만은 검토 자체가 적극 검토가 해주겠다는 뜻으로서 저희들은 받아들이고 그 때문에 이때까지 민원을 제기했고. 수년간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사이 마을 주변에는 내곡 보금자리 등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습니다. 때문에 주민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고 말합니다. 다 허물어져 가는데 아직 집을 지으려고 다시 부수면은 2가구밖에 못 짓고 이거 2층까지밖에 못 지어요. 그 주위에는 빌딩이 막 올라가고 아파트가 7층, 22층까지 올라가는데. 지난 2009년 서울시와의 합의 당시 구청장이었던 박성준 국회의원은 종상향은 주민과 서울시 간의 약속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이 바뀌었다고 약속마저 뒤집혀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시 공문서상에는 적극 검토라는 표현으로 들어갔지만은 해주겠다는 내부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구청장으로서 또 공무원으로서 20년 넘게 했기 때문에 서울시를 믿고 서울시 직원을 믿고 시장을 믿고 주민을 설득해서 이렇게 합의한 사항입니다. 오세훈 시장까지는 그래도 자기들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해주겠다는 그런 의지가 강했습니다. 박 의원은 추모공원 인근 마을에 대한 신속한 종상향을 촉구하는 한편 국회 그리고 서울시의회 차원의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엄종규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6월 위례와 과천을 잇는 동서광역철도 건설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예비 타당성 조사를 위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강남구 개포동 주민들이 역사 유치를 위한 유치추진위원회를 출범했습니다. 지혁배 기자입니다. 위례 과천선의 포이 사거리와 구룡초교 사거리 역사 추진, 구룡역 환승을 요구하는 현수막이 곳곳에 걸려 있습니다. 인근 매봉터널과 서울 용인 고속도로, 세곡동 개발에 따른 영향으로 출퇴근 시간대 교통난을 겪고 있는 데다 재건축과 양재 R&CD 특구로 지정돼 인구 급증이 예상되는 만큼 지하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난 3월 2,900명의 서울시의회 청원에 이어 최근 유치추진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4개 지자체에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한 결과 구룡역과 양재 시민의 숲 환승하는 노선이 경제성 분석에 적합하다는 조사가 나와 우리 주민들은 지금의 교통난을 해소할 수 있다는 엄청난 기대에 부풀어 있습니다. 지난해 6월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결정 고시된 위례 과천선. 서울시에선 노선이 지나는 4개 지자체의 건의안과 전현희 국회의원안, 주민청원안 3개를 놓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추진위는 경제성 분석이 비교적 높게 나온 4개 지자체의 건의안에 2개의 역사를 추가해달라는 입장입니다. 서울시의회 시정질문에선 박원순 시장으로부터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강남구 중에서 개포 일사동이 대중교통수단이 가장 불편한 곳입니다. 버스 노선도 부족하지만은 지하철 노선이 없습니다. 위례 과천선 노선 중에서 개포동 방향은 내가 청원낸 쪽으로 가야 된다고 요구를 했고 시장도 공감을 했습니다. 서울시는 올해 안에 위례 과천선의 최종 노선안과 차량기지 위치를 정해 국토부에 예비 타당성 대상 사업 선정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지혁배입니다. 지난 28일은 1년 동안 헤어졌던 견우와 직녀가 만난다는 음력 7월 칠석이었습니다. 이들의 애절한 사랑 이야기를 주제로 한 문화제가 동두천에서 열렸습니다. 전병천 기자입니다. 하늘나라 복동인 견우와 옥황상제의 손녀인 직녀가 눈물의 재회를 합니다. 은하수를 사이에 두고 멀리 떨어져 있던 이들이
7월 7석을 맞아 애틋한 만남을 가졌습니다. 동두천 보산동과 상패동을 연결하는 신천 보행교에서 견우와 직녀의 애절한 사랑 이야기를 담은 행사가 열렸습니다. 어저께 행사는 7월 7석날 견우와 직녀가 만나는 그런 그 모티브로 해가지고 하는 그 행사입니다. 근데 올해는 이제 그 특색 있게 이 다리 위에서 보산동 공방 그리고 문화원의 이제 각 그 이 단체들이 어우러져 가지고 이 다리 위에서 하는 행사로 형형색색의 종이 등이 동두천 밤하늘을 아름답게 수놓았습니다. 마치 수백 마리의 반딧불을 연상시키는 풍등들은 보는 이들로부터 탄성이 절로나게 합니다. 100여 명의 시민들이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바라는 마음을 등불에 담아 하늘로 날려보낸 겁니다. 우리 가족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적었고요. 우리 아저씨 일 잘 되게 해달라고. 진짜 풍덩 날리게 해가지고 이것 때문에 왔거든요. 그래서 뭐 되게 좋고 다리에서 하는 것도 색다르고 그런 좋은 것 같아요. 이색적인 체험 코너도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별자리를 관측하는 프로그램과 공방 작가들이 참여한 프리마켓 그리고 댄싱팀 공연 등 다채로운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마련돼 올해 축제를 더욱 풍성하게 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전병천입니다. 안전한 먹거리, 안전한 제품, 더 나은 복지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도 그만큼의 비용을 지출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어제 인권위가 경비원들의 인권을 개선하라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죠. 저희도 최저임금의 역풍을 맞고 있는 경비원 소식 전해드렸지만 인도적인 차원과 함께 돈을 지불하는 사람들의 인식 개선도 함께 필요해 보입니다. 정당한 노동에 대한 대가를 받을 권리도 있지만 동시에 정당한 노동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의무도 있다는 걸 우리 모두가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박용의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